요즘 나오는 뭐 최근에 나왔던 뭐 살목지라든가 이런 스타일의 호러와 굉장히 다른 호러죠. 그러니까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호러랄까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당시에 26년 전에 한국 호러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작품이었고, 그리고 그 한국에서 호러가 거의 잘 안 만들어지다가 98년에 이제 영국에다 미국으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그게 이제 가이를 통해서 한국의 호러 장르가 크게 확산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두 분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감독님. 네, 가이를 만든 감독 안병입니다. 부천영화제 수백 편의 영화 중에 굳이 오늘 가이를 보러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이게 앞에 하지원 얼굴이 내 미래보다 밝다 때문에 집중이 좀 안 돼요. 어쩌시려고요? 하지원 얼굴보다 미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가위에서 경화 은지역을 맡은 하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 역시 저희 2000년에 개봉한 가위 작품을 지금의 여러분들의 이렇게 함께하는 순간이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고 네, 너무 반갑기도 하고요. 이렇게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안병희 감독님이 사실 이제 부천영화제에서 폐막작 전문 감독이셨어요. 그래서 이 가위를 첫 번째 폐막작으로 상영하셨고, 2년 후에 이제 폰도 부천영화제 폐막작이었고, 그때 하지원 배우님이 이제 페스티벌 레이디로 2002년에 부천영화제를 이제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매년 배우분들이 페스티벌 레이디, 남자분들 페스티벌 가이 뭐 이런 식의 이름으로 그해 이제 영화제를 홍보대사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는데, 2002년에 이제 폰이 폐막작일 때 하지원 배우님 페스티벌 레이디를 하셨고, 그때 이제 한국 영화 충무로에서 할리우드에서 이제 주로 있었던 호러킨이라는 그런 명칭을 하지원 배우님이 가위 그리고 폰에 연이어 출연하시면서 호러킨이라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안병희 감독님 다음 작품인 분신사바가 이제 2004년에 폐막작으로 상영된 부천영화제 역사에서 폐막작을 3번 하신 감독이 또 처음이었고, 전무후무하고 그 3편이 다 호러 작품이었고, 그 시작이 오늘 방금 보신 가이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이렇게 26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렇게 리마스터링 된 버전으로 관객들과 다시 만나셨는데, 두 분 어떤 감회신지, 그리고 그때 생각하시면 어떤 이 영화가 어떤 경험이셨고, 감독님도 데뷔작이셨으니까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이라는 영화가 저에게는 참 의미가 있는 게 20세기의 영화를 준비해서 21세기를 시작하는 해 개봉을 하고 두세기에 걸쳐서 영화를 만든 느낌이고요. 그리고 가위 폰 분신사바가 부천영화제 폐막작으로 된 것도 너무 영광이고, 지금의 제가 이제 감독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있는 저에게 큰 도움, 은혜를 준 영화제가 부천영화제였고, 또 제가 아직까지 감독을 할 수 있게 해준 그 많은 도움을 많이 주신 분 중에 유독 하지원 배우는 가위 폰이 너무 잘 돼서 제가 너무 감사하는 은인 같은 배우님이시죠. 이런 얘기를 제가 26년 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열심히 영화하고 제작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영화가 감독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감독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모든 분이 감사하지만 유독 여기 있는 하지원 배우한테 26년 만에 감사하다는 말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는
제가 호러퀸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붙을 수 있었던 건 정말 감독님 덕분이고요. 저한테는 지금 26년도에 저도 집에서 이 영화를 다시 봤어요. 근데 막 배우를 시작하면서 이제 감독님을 만나고 영화라는 걸 했을 때 정말 그 당시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집에서 혼자 이 영화를 보면서 많은 것들을 또 더 느낄 수 있었고 그걸 알아차리면서 또 기뻤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그 당시에 영화가 개봉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또 관객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렇게 살아남아서 만날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또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또 계속 활동할 수 있었던 건 그 당시에 호러퀸으로 만들어주신 또 감독님께서 제 배우로 하면 제가 배우로서 나아가는데 정말 너무나 큰 영향을 주시고 너무 하지원이라는 배우에게 많은 인풋을 넣어주셔서 지금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감독님이랑 이렇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때 이렇게 영화를 찍으면서 느꼈던 것들, 배웠던 것들 그것 또한 저도 계속 작품하면서 늘 새기면서 또 촬영하고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오늘 이 순간을 또 감독님이랑 같이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감사함이 큰 것 같습니다. 네, 박수를 치실 거면 말씀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고 이제 여러분들 좀 질문을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예, 영화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전달을 드리고 싶은 말씀일 수도 있고 네,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맨 앞줄에 계신 여성 관객분입니다. 마이크 맨 앞줄입니다. 질문하세요. 지인이신가요? 질문하십시오. 네. 마이크 좀 봐주시겠어요? 네. 네, 먼저 26년 만에 큰 스크린으로 리마스터링 버전을 보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저 감독님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일단 공포 영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전형화된 장르여서 이제 이전 작품 대비 좀 새로운 거를 보여주기 되게 힘든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새로운 작품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주연 배우를 하지원 씨를 이어서 가위에 이어서 손까지 캐스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된 배경이나 이유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하지원 씨를 선택하게 된 생각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지원 배우를 캐스팅하는 걸 고민을 1도 안 해요. 편이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한국에서 가위폰, 분신사바, 아파트 4편하고 공포영화를 손을 놨어요. 그거가 이제 공포영화는 너무 전형화가 돼서 왜 내 영화에는 매일같이 머리를 이렇게 산다른 귀신이 목을 이렇게 한 45도 꺾은 다음에 눈을 부릅뜨고 이게 도저히 만드는 사람으로서도 관객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는 새로운 공포 영화가 하기 전까지는 안 하겠다 해서 이제 제작을 했죠, 제가. 근데 가이 때 하지원 씨를 캐스팅하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연기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배우한테 매일같이 착한 눈빛으로 또 정반대로 좀 부르뜨고 무섭게 해. 딱 2가지만 연기를 요구하는 게 이제 가이였잖아요. 그래서 가이가 끝나고 폰이라는 영화 시나리오를 쓰자마자 하지원 배우
그때 바로 전화해서 그때 매니저 없이 둘이 점심 시나리오 초본을 줬어요. 초본을. 그리고 정말 제발 그거 좀 하자. 그리고 딱 처음 폰 시나리오를 읽고 다른 배우한테 간 적 없는 시나리오를 이제 하지원 배우가 결정을 해서 이제 본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아무튼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도 공포 영화를 아는 지 너무 오래돼서 어쩌면 감독으로서는 타의에 의한 은퇴는 하기는 싫고요. 마지막으로 은퇴 작품은 제 자의로 할 건데 이제 그것도 공포 영화로 할 생각입니다. 좀 전에 제가 나중에 공포 영화 한번 나와서 은퇴작 할 건가 했더니 아니 저 공포 영화는 좀 거절당했어요. 그때 하지원 배우님은 이제 그 가위로 되게 큰 인기를 얻고 후행도 잘 됐었고, 근데 또 연이어 호러 영화에 출연한다는 거에 대한 경력 굉장히 초기셨는데 부담 같은 건 없으셨나요? 역할은 좀 많이 다르지만. 네, 저는 전혀 그런 건 없었고요. 오히려 가위하면서 감독님이랑 현장에서 촬영하면서 너무 즐거웠고 또 배우는 것도 많고 그 다 표현하지 못한 그 아쉬움을 폰이라는 작품으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전 너무 즐거웠고요.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어요. 감독님 사무실에 경화 역으로. 근데 감독님이 이제 메이크업을 지우고 와라 그래서 메이크업을 화장실에서 지우고 눈을 위로 떠봐라 옆으로 째려봐라 아래로 봐라 눈동자의 움직임을 이제 뭐 무섭게 봐라 뭐 이렇게 하시더니 합격을 낸 거예요. 그런데 촬영하면서 그 경화라는 캐릭터는 저도 나름 이 캐릭터를 분석하지만 그 대사가 많지 않고 그 경화라는 캐릭터가 갖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눈빛으로 전달해야 하는 그리고 굉장히 외롭고 슬픔을 갖고 있는 친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는 그 말보다 눈빛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연기들이 많아서 굉장히 그때 많은 훈련이 됐던 네, 저한테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감독님 그때 어떤 기준으로 합격을? 왜 합격시키신 거예요? 마이크를 일단 하지원 배우는 2000년대 그 지금은 아니지만 소위 뭐 충무로라고 얘기하는 영화계에서 20대 신인 중에 압도적으로 감독들이 추천하는 그런 배우였어요. 그 전에 그 진실게임이라는 작품에서 너무나 눈빛이나 이런 게 좋아하고 연기는 이제 볼 거 없고 그럼 눈을 갖다가 공부했다. 눈이 무섭나 안 무섭나만 봐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영화 시작할 때는 하지원 배우나 특히 제 영화에 출연한 그 공포를 주는 배우들은 처음에는 눈을 껌뻑이다가 하지원 배우도 그렇고 지금도 한 2분 넘게 눈을 안 깜빡일걸요. 이제 그게 훈련이 된 거죠. 공포 영화에서는 이게 긴장된 대사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눈을 갖다가 큰 스크린에 크로에도 눈 한번 깜빡거리면 그 긴장감이 깨져서 저는 이제 눈을 부릅뜨게 하는 연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뽑는 최고의 눈빛녀 배우, 제 영화에서 배우는 하지원 배우는 2등이에요. 이거 누구예요? 그 포네나드 은솔하고 어린 진짜? 1등이고요. 2등이 하지원 배우여서 아무튼 그렇게 연출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뒤로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그 드라마나 영화를 찍을 때 눈을 안 깜빡인다. 다른 배우분들에 비해서. 근데 아마 그때 훈련이 많이 됐나 봐요. 훈련보다 어떤 단련이 그런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감독님이 제작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감독님 호러 영화를 연출하셨지만 제작한 작품들이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가속 스캔들, 써니 이런 작품의 제작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출을 할 때 무서운 건 하시지만 제작할 때는 굉장히 가족 영화 같은 그런 작품들을 제작을 하셨습니다. 예.
질문 받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에 맞습니다. 세 번째 줄이요. 네, 맞습니다. 너무 영광이 저 얘기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엄마랑 저랑 어릴 때 왁스의 오빠 보고 화천이 가진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아닌 거 보고 좀 같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왁스의 오빠 무대를 보고 네. 가수님이 배우님이 가수인 줄 알았어요. 아. 왁스인 줄 알았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들을 했었죠.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예, 질문은 네, 질문할게요. 이게 질문. 네, 이 질문 드리려고. 예. 혹시 만약에 2026년 지금 시점에서 배역 만약에 다시 돌아가서 만약에 가위를 만약에 배역을 바꿀 기회가 생긴다면 욕심나는 배역이 있으시죠? 지금의 배역 말고 다른 캐릭터. 주인공이나 성별과 상관없이. 네. 예. 성별과 상관없이 지금 이 시대에 이제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또 많은 것들이 있어서 저는 지금 경화를 다시 한번 더 무섭게 한번 지금 여기 보니까 뭐 하나도 안 무서워 안 무섭게 정말 무섭게 해드릴게요. 예, 그 다음으로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드셨던 두 번째 줄,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뒤에 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줄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가위라는 영화를 어렸을 때 비디오로 봤었는데요. 지금 이 극장에서 또 하지원 배우님과 이렇게 26년 만에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저희 지금 배우님께서 옛날 영화를 보셨을 때 예전에 하셨던 거 굉장히 애띤 모습이잖아요. 어떤 느낌이신지 또 그게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보셨을 것 같아요, 배우님들.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지금 다시 이거 한다면 어떻게 또 좀 연기를 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가을 영화를 다시 보는데 저의 모습인데도 되게 낯설기도 했었고 또 되게 볼도 통통하고 되게 정말 그때에서만 나올 수 있는 순수함과 또 에너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촬영장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막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방금 다시 경화를 또 해보고 싶어요 이야기는 했지만 그 당시에 또 지원이었기 때문에 경화라는 캐릭터를 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 장면이 나올 것 같은 걸 알잖아요. 안 봤어요. 무서워가지고. 진짜 제 얼굴인데도 감독님이 너무 무섭게 그리고 음악이 이렇게 나오기 전에 침묵처럼 이렇게 찌 하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제 얼굴인데도 저는 사실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꼭 그 얼굴뿐만이 아니라 이 영화가 갖고 있는 어떤 감각적인 분위기나 어떠한 그런 느낌들이 되게 무서워서 저는 예전에 봤지만 다시 봐도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감독님.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이제 여고괴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호러 장르를 되살린 영화였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 슬픔과 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영화의 중심 정서라면은 이 가위부터 어떻게 보면 분노라든가 복수라든가 이런 감정들이 한국 호러의 이제 중심으로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위 이후에 나왔던 한국 그 당시 2000년대 굉장히 많은 호러 영화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위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장르적인 범위 안에서 사실은 뭐 다양한 변주들을 했던 그런 호러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30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작품을 리마스터링을 할까, 그러니까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매년 한 편씩 부천영화제 리마스터링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떤 영화를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고민을 하다가 30년 동안 이 부천영화제를 지탱했던 가장 중요한 장르인 공포영화 장르에서, 한국의 공포영화 장르에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뭘까를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가 가이라는 작품을 리마스터링 하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두 분만 아까부터 애타게 손을 들고 계신 관객분, 맞습니다. 뒤 보지 마시고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가위를 오늘 처음 보게 되었는데 공포 영화라는 장르를 선호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되게 스토리라인을 따라가는 게 되게 매력적인 작품이라고 느꼈습니다. 근데 궁금했던 거는 일단 25년? 되게 오래전 작품이니까 제가 과제물 3년 전 것만 봐도 이런 부분 조금 수정했으면 괜찮았을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25년 전 작품을 보시면서 뭔가 다 너무 완벽한 작품이지만 어떤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화면 구성이라든가 OST라든가 한 가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뭔가 뭘 바꾸고 싶어 하셨을까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함이 생겨가지고 지금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아쉬운 건 죄송스럽게도 시나리오가 진짜 재밌어요. 완성도가 되게 높아요. 근데 감독이 강박에 빠져갖고요. 흥행이 돼야 된다니까 공포로만 간 거예요. 그래서 막상 촬영을 해보니까 한 2시간 30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물들의 개연성이나 이해가 다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범인은 선혜거든요. 선혜가 이제 경화에 옷 입고 가발 쓰고 그 장면을 찍어놨어요. 선혜가 사람들을 복수하는 거. 죄책감에. 그거가 이제 개봉할 적에는 다 드러내고 또 공포영화가 한 2시간 전에 못 봐요. 힘들어서 관객 여러분들. 그래서 90분으로 마치면서 그러는데 가장 아쉬운 거는 그 점인데 지금 그 당시에는 OTT도 없었고 미니 시리즈도 없었고 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실력 있는 누군가가 가히 타이틀을 가지고 OTT로 뭐 1부는 뭐 은주의 얘기, 2부는 뭐 누구의 얘기, 경화의 얘기 해갖고 그 사람들이 이런 우발적인 사고에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거를 하나하나 젊은 지금 시대에 맞게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공포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은 아직도 갖고 있습니다. 네. 저희 시간이 다 돼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이렇게 뭐 향후 계획이라고 할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차기작이라고 할까, 계획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간단히 마무리 말씀 듣고 이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마지막 공포 영화를 할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저께.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 오신 하지원 배우님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요. 네,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또 여러분들이랑 저의 되게 20대 초반에 했던 작품을 이렇게 다시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좋은 작품을 통해서 또 계속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작품 그리고 더 좋은 배우로서 노력 많이 할 거고요. 또 저도 올 말이면은 아마 또 촬영할 수 있는 작품이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공개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공개를 못 해드리고요. 네, 여러분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게스트분들 퇴장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부탁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